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신축년 새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3,000포인트 돌파가 바로 목전에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삼성전자를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24일 이후부터 유동성 버블의 절정기에 진입하는 분위기가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버블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유동성 버블을 한참 즐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차 목표가 분석 그리고 추격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현대차 절정기 초입이라고 했는데요. 잠시 후에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지난 8월 달에 18만원 고점 이후에 충분히 주가가 이제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준비된 상태에서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추격 매수라기보다는 따라 붙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라든가 추격 매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조셉 그랜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시계가 몇 시를 가르치는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유동성 장세죠. 유동성 장세 어떤 연장선상에서 유동성 장세 중에서도 지금 버블이 개입되는 장세라고 하는데 유동성 버블 장세 중에서도 절정기가 오죠. 버블의 절정기가 가장 화려한 그런 구간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버블의 절정기의 초입 단계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1월 달까지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 2월 달 정도, 1월 말이나 한 2월 초 정도 전후에서는 시장의 상당한 어떤 변곡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버블의 어떤 단기 고점이 일찍 올 수도 있고 좀 늦춰 올 수도 있고요. 버블이 꺼진다고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다고 주가가 또 무조건 못 가는 건 아니고요. 지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특히 이제 많이 소외를 받았던 턴 어라운드 중심으로 어떤 세찬 반격이 또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현대차는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이 장기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2012년도 5월 달에 27만원 고점을 찍었고요. 제가 전에도 현대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차 목표 가격은 27만원 될 것이다. 그리고 27만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승 3파동 속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27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7만원 돌파하게 되면 30만원 의미가 없죠. 40만원 정도까지 우리가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게임은 결과적으로 27만원 돌파한 이후서부터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가 파동론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지난 코로나 저점이 이제 출발점이라고 봐야 되죠. 최저점이자 이제 1파동, 상승 충격 1파동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1파동 이후에 조정 2파동 받았죠. 특히 9월달과 10월달에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를 우리가 또 회계에서 보면은 굉장히 또 위험했어요. 또 나스닥의 어떤 핵심 기술주들이죠. 말 그대로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도 제법 큰 조정을 받았고, 여하튼 간에 9월과 10월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11월서부터 이제 양봉, 11월서부터 다시 상승 충격 3파동이 전개가 되는데, 제가 이제 파동 이론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상승 충격 3파동이 상승 충격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1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보다는 이제 감성이 많이 지배를 하는데, 3파동 같은 경우는 야성이 지배하는 가운데 이제 이성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데 또 나름의 어떤 유동성의 어떤 힘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3파동이 가장 저는 이제 신뢰도가 높고 그만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자, 3파동의 출발점이 지난 11월서부터 11월, 12월인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하고 12월은 상승 탄력이 좀 약화가 됐어요. 그게 소급 적용돼서 오늘 하루 물론 올랐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앞서도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어설픈 상승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상승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 대한 보고서들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상승 충격 3파동이 초입 단계에서는 악재가 아직까지 지배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호재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일단 매수가 이제 포화를 주기 때문에 시세 자체가 조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일찍 늦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악재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정리를 한다면 월봉상 작년 11월서부터 상승 충격 3파동이 출발이 되는데 11월과 12월 제가 1월달, 2월달까지도 강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11월이나 12월보다는 1월달에 일단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상대적으로 현대차는 여타 어떤 주도주 반열에서 많이 소외를 받았죠. 저희 회원분들도 왜 이렇게 안 오르냐 많이 좀 보채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여하튼 간에 그런
대기 어떤 그 매수세가 소급 적용되면서 1월 달에는 굉장히 그 강력하게 일단 그 말 그대로 1월 중에 27만 원 고점까지 다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가라는 게 우리 증시교원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일 상승 100일 하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주가가 또 어려운 법이기도 한 거죠.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주가의 조정은 세력들의 분산,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제 팔고 도망가는 거죠. 세력들의 분산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간 지루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주가의 상승은 짧은 기간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요. 그렇죠. 세력이 어떤 본격적인 어떤 주가 부침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굉장히 강렬하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오늘 주가가 대략적으로 20만 원이 넘어섰죠. 20만 원에서 27만 원이면은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대라고 이제 봐야 되겠는데 1개월이면 여러분들 그 사실 상한가 한 번만 들어가도 30%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1월 달 중에 제가 보기에는 27만 원을 돌파하든지 하여튼 그 전후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7만 원이고 2차는 40만 원이고요. 자, 추격 매수 여부는요. 일단 그 사야 되겠죠.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사야 되겠고 자꾸 우리가 저점에서 이렇게 깔아놓고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려봐야 뭐 사실 뭐 돈 10,000원 정도, 돈 10,000원 정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하여튼 그 뭐 최악의 한 5%대까지 물린다는 생각으로 5%면 굉장하죠 사실. 그 정도까지 물린다는 생각으로 좀 우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는, 물량을 먼저 확보한다.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일 장세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제 유럽 증시 전반이 강세로 끝난다면 전강 후 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피를. 왜냐하면 뭐 이유가 특정간에 3,000포인트에 따른 어떤 그 부담감이 좀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 너무 우리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한다는 것보다는 장중 등락이 심하겠죠. 장중 등락이 심할 때 장중 뭐 저점이라는 것도 좀 피상적이지만 여하튼간에 과열권이 아니라면 사야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1월 11일서부터 이제 죄송합니다. 작년 11월 11일서부터 제가 자꾸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꾸 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작년 11월 11일서부터 이제 올해죠. 1월 4일까지 보고서인데요. 오늘자 보고서가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시장은 그 이상을 원한다. 이건 뭐냐면 약간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뭐 잘해왔는데 니들이 주가가 한 단계 큰 반열에 올라서려면 좀 더 분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가장 좀 호의적으로 많이 쓴 것 같아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가격도 26만 원 제시하면서 지난번에 11월, 12월 11일자죠. 작년 12월 11일자 보고서인데 가슴이 웅장해지는 발표들. 요것들은 요 부분은 제가 또 저는 유튜브에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요약한다면 그 위에 보시면 CEO 인베스터 데이라는 게 있죠. 거기 내용을 좀 그 요약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앞으로의 전기차 비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전기차 비전을 2025년까지 전체에서 한 20% 정도까지 이제 목표로 삼고 있고요. 2030년은 전기차 비중을 19%, 그리고 2035년은 46%까지 전기차 비중을 높인다는 그런 발표였고요. 또 하나 이제 그 2035년 되면 글로벌 점유율을 막 10% 정도를 하여튼 목표로 한다. 뭐 그런 보고서인데 일단은 뭐 현대차가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차 목표 가격을 대체적으로 최근 보고서 보니까 26만 원, 뭐 25만 원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27만 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눈 깜짝할 사이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세장에 길들여서 그렇지 지금 강세장에 요구하는 것은 고점 매수입니다. 고점 매수. 자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돈 1,000원만 물려도 뭐 난리가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리고 제가 현대차를 소개를 해드릴 때, 말씀드릴 때, 반드시 도요타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좌상단에 보면 시세는 시세 물어라 그런 내용이 있죠. 제가 증시 격언이 뭐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제가 그 많은 증시 격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시세는 시세 물어라. 우리 예전에 그 성철 스님이라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죠. 그러니까 산을 물로 보지 말라는 얘기죠. 물을 산으로 보지 말고 시세는 다른 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 시세 물어라는 얘기예요. 현대차하고 도요타 자동차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도요타는 시가총액이 200조가 넘습니다. 현대차는 한 50조가 좀 안 되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잊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도요타와 현대차의 흐름을 보자는 거죠. 도요타 같은 경우는 지난 그 코로나 급락 시점을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부근에 와 있고 현대차는 완벽하게 돌파를 했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주봉이 되겠습니다. 주봉. 금년 1월서부터 주봉 차트가 되는데 지금 그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도요타를 버리고 현대차를 요구하는 거죠.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세는 시세 물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무리 보고서를 보고 어쩌고 그래도 잘 몰라요. 도요다가 난 거 지금은 객관적으로 보면 도요다가 훨씬 더 나은 회사라는 것은 분명한데 시장이 요구하는 건 시세에 물어보니까 아니다. 도요다가 아니다. 현대차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현대차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설픈 어떤 그 보고서라든가 강론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어떤 주도주 논리, 시장 논리, 시세 논리에 근거해서 본다면 도요다보다 현대차가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다가 다소 좀 지는 분위기라면 현대차는 떠오르는 태양이다. 특히 이제 전기 수소차 분야에서는 떠오르는 어떤 그 샛별이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뭐 타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그 발표한 차죠. 아이오닉 5죠. 차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뭐 차를 뭐 그닥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닌데 보면은 좀 뭐 미래형 자동차 쪽인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영화 같은 데서 나왔던 그런 차인데 아주 뭐 근사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가 현대차 아이오닉 5 등 출격, 2021년은 전기차 대전 이런 표현인데요.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죠. 이게 이제 핵심이죠. eGMP. 지금 그 글로벌 시장에서 자기 어떤 그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사실 한 3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eGMP 기반으로 만든 아이오닉 5를 출시한다. 출시했죠. 준준형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라는 게 사실 그 뭡니까? 뭐 승용차하고 SUV하고 어떤 교차되는 그런 분위기를 의미하는 거죠. 유틸리티 차량이고 CUV라고 그러죠. 아이오닉 5는 현대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 선보이는 첫 주자다. 이 GMP는 내연기관 플랫폼과 달리 바닥을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그림을 보여드린 게 있어요. 이 플랫폼이란 게 이 플랫폼을 eGMP라는 어떤 그 전기차 플랫폼을 갖추면은 그 확장성이 굉장히 크죠. 다양한 차종을 그 플랫폼 내에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 엔진과 변속기, 연료 탱크 등이 차지하는 공간이 크게 줄어 보다 많은 실내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런 거고 뭐 최고 출력이 제가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313마력이면 대단하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시속 100%까지 도달한 시간이 5.2초라는데 이게 이제 제로백이라는 얘기. 제로백이 5.2초면은 거의 뭐 슈퍼카급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1회 충전으로 뭐 500km 이상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스펙 자체가 굉장히 뭐 훌륭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월 4일자죠. 2021년 1월 4일자 보고서인데 시장은 그 이상을 원한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내연기관 쪽에서는 잘해왔는데 굉장히 니들은 좀 분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약간 약간 다소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 더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고 주가가 올라갔다면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르면 크게 오르는 법이죠. 자, 2021년 현대차 주가 리레이팅, 재평가죠. 재평가의 결정적 변수로 eGMP 기반한 전기차 시장 본격 진입에 따른 성공 여부를 예측할 수 있고 또 올해 2분기서부터 이제 경쟁 업체들의 전기차 기술 상용화 가속화되면서 기존 예상보다 경쟁 심화가 조기화될 것으로 이제 판단하는 뭐 당연한 논리고 연휴 동안에 사실 애플카 얘기가 굉장히 또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또 애플카는 애플카대로 또 나오면 되겠다고 보고 현대차는 뭐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어떤 뭐 기술력이라든가 진행 상황 봐서는 굉장히 뭐 가파르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특히 수소차는 아직 현실화는 뭐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지만 이게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단계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보는데 수소 연료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선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저는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영업이익을 살펴보시면 2019년도에 3조 6천억에서 2018년도 2조 4천억에서 2019년도 3조 6천억이었죠. 작년에 2020년 작년 영업이익이 예상 영업이익이 한 3조 한 1천억 정도 좀 줄었는데 주가는 선방이에요.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줄었는데 뭐 20% 가까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7.8조 원 정도, 7조 원 정도 전후를 뭐 낮게 보는 데는 6조 원대까지 보고 있지만 높게 보는 데는 또 한 8조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한 7조 원 정도만 사실 전망치하고 실제치가 이어진다면 주가는 여기서 사실 100% 가야 돼요. 그러면 그냥 좀 투박한 논리일지는 모르겠지만 40만 원 가야지 뭐 충분하다고 하는 거죠.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3억짜리가 30억짜리가 따블이 되는 게 아니라 3조짜리가 6조대, 7조대 된다면 주가는 뭐 당연히 100% 이상 올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제가 정확히 이게 종가 기준은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지금 이제 거래량이
거래량이 지금 한 550만 주 정도가 나왔는데요. 앞에 거래량 상투가 8월 달이죠. 8월 10일 날 거래 상투가 840만 주였고, 앞전에 12월 달이죠. 12월 초에 12월 3일에 거래량 600만 주가 나왔는데, 주가는 그거보다 한 단계 레벨업이 됐는데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과열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다면 좀 과열이고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 상투 규모를 보니까 8월 중에 거래 상투가 840만 주가 터졌고 12월 3일날 600만 주가 터졌는데 얼마가 안 나왔다. 한 550만 주가 나왔다. 이것은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날 네페스가 거래가 상투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일부 고점에 매도하고 매도한 물량을 좀 갖고 있다가 눌림목이 들어오면 재미있어 하자고 그랬는데, 네페스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일봉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면 단기적으로 에너지 손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요 지금 그 박스 내용 보면 주가가 8월 고점, 8월 18만원대 고점 이후에 충분히 조정받았죠. 8월달, 9월, 10, 11, 12, 뭐 5개월 동안에 굉장히 견조한 조정 받았는데, 주가가 우리가 이제 양음 관계, 음양 관계죠. 서양 철학에서는 양음이라는데 동양에서는 음양이라거든요. 양을 지배하는 게 음입니다. 음이 보이지 않는, 양은 이제 노출되고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음은 사실 노출되지 않은 경우죠.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 어떤 형태로 조정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달 18만원서부터 5개월 동안에 굉장히 견조한 조정을 받았고요. 특히 10월 중에서는 뭐 강가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그 데미지가 커던 악재가 나는데, 그런 악재마저도 딛고 일어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그 회원 모집을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방송은 끝났고, 회원 가입 관련해서 좀 그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3개월에 110만 원이고 6개월에 150만 원이거든요. 각기 이제 그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이제 회를 거쳐서 1월 11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이런 가격 같은 건 뭐 단호한 편이거든요. 인상안이 3개월에 150만 원, 6개월에 250만 원, 1년에 400만 원이고요. 그다음 부가세는 좀 포함한 가격으로 했습니다. 뭐 참고하시기 바라고, 뭐 가입하실 분이라면은 이번 기회 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 연말이라든가 연초 장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종목 하나, 그 1년에 사실 현실적으로 1년에 종목 하나, 두 개만 제대로 잡으면 1년 농사는 끝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자, 정보 제공 내용은 뭐 아래와 같습니다. 매일 이제 오전에 8시 40분, 조금 시장에 좀 변동 요인이 크면 8시 50분에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10시 전에 오늘의 승부조라고 또 내일서부터 추가로 2종목씩 나갑니다. 손절가 준수하고 저희가 잡주라든가 부실주 이런 것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뭐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오후에 또 1시 50분에 또 문자가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돌발적 상황이라든가 또 매도 시점이라든가 돌발적으로 또 갑작스럽게 매도할 때, 또 혹은 빨리 추천할 때는 바로 또 긴급 문자가 나가요. 종목을 추천할 때는 회사 개요, 그 다음에 상승 논리, 특히 상승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뭐 나름대로 상승 논리에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목표가라가 손절까지 나가고요. 가입이 확인되면은 주력주 뭐 한 종목 내지 세 종목 정도 저희가 문자를 발송드리거든요. 회사 개요, 상승 논리 등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처음에 가입하시면 잘 몰라요. 또 문자도 제법 조금 이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입이 확인되면은 전화를 드려서 인사 말씀을 먼저 여쭙고, 그 다음에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현재 시점서부터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뭐 같이 한다면 반드시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아직까지 유동성 버블의 절정기죠. 절정기 초입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블을 좀 즐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버블의 절정기가 가장 화려한 법입니다. 그런데 절정기 중에 또 한번 그게 대상투가 될지 단기 상투가 될지 중기 상투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조정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축년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하여튼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 잘 한번 성공 투자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